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또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게 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게 대책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 또 투기과열지구 이런 걸 갖다가 계속해서 지정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바로 신도시의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죠. 분양하기 전에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규제 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 금단 신도시라든지 뭐 양주 옥정 신도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5억이다. 잔금 치를 때 뭐 KB 감정가가 뭐 9억이다. 그러면 이 9억에 대한 프로티지를 새롭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규제 지역이었다가 아니면은 LTV가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규제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10%까지 납입을 했던 분은 제외를 시켜주겠다고 이제 또 나와서 그때 당시에 또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 이거는요 또 새로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강력한 것 같은데 자, 무슨 내용이냐? 먼저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가계부채가 증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그런 어떤 제가 뉴스도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 분양을 받았는데 5억짜리 분양을 받아서 자 9억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추가 대출을 갖다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 5억에 대한 LTV를 적용을 받고 잔금 치를 때 감정가가 9억이다 그러면 9억에 대한 감정가가 나온다 그러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본금이 그만큼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예 분양가로만 하겠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계속해서 금융위에서 은행들한테 전년 대비해서 대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선을 5, 6% 선, 그러니까 뭐 맥시멈 6%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걸 넘지 마라.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가 볼 때 자체적으로 알아서 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그걸 다 해주다 보면 6%를 넘어가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모양이죠. 네. 자,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또는 뭘 살 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은행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대출이 되겠다? 5억이 대출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3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못 해오는데 그러면은 내 자본금만 다 계약 위반으로 날아가라는 겁니까? 이건 정말 무책임한 이건 정책입니다. 이건 정책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런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2억을 어디서 구하나요? 동탄 아파트 분양 받은 주부의 한숨. 자, 1년 뒤에 잔금을 내야 하는데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대출 금액이 많이 모자라다. 분양가 기준. 그러니까 잔금 치를 때에 추가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시세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야 중도금을 갖고 잔금을 낼 수 있는데 갑자기 2억을 어디서 구하나요? 갑자기 2억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이 직장 생활하고 또는 개인 사업을 해서 1억 모으기도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2억이 어디서 납니까? 경기도 화성시 동탄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주부 김모 씨는 대출 때문에 내 집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계약할 때는 분명히 내 집이었는데 소유권 이전을 못 해온다. 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게 정말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를 한다. 뭐 규제를 하고 안 하고는 사람에 따라서 좋다 안 좋다고 달라질 수가 있지만 내가 뭔가를 샀을 때의 그 정책을 보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그 대책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현 정부에서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도 국세청이나 있는 세법이 바뀌었으면 국세청에 질의를 해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서면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지금 답이 없다. 이런 것도 아직도 많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대책을 알고 세법도 정책을 알고 집을 지금 팔아야 되냐 내년에 팔아야 되냐 2년 있다 팔아야 되냐 이걸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책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답을 줘서 혼돈이 없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 정책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참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예. 자, KB국민은행이 29일부터 입주 잔금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 가능 기준을 시세 감정가에 분양가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바꾸기로 해서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잔금 대출을 일으킬 때 시세, 감정가에 분양가 중 가장 낮은 금액. 그러면 5억에 분양을 했는데 입주할 때 그 아파트 주변 시세가 9억이다. 감정가는 8억이다. 보통 이제 우리는 그 시세는 아니고 KB에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LTV 40%다, 40%를 해줘서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5억, 8억, 9억 중에 낮은 게 5억입니다. 이게 뭡니까? 분양가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기준을 해주겠다는 거야. 지금 뭐 웬만하면 분양가보다 다 높으니까. 김 씨는 국민은행만 잔금대출 기준을 변경한다고 했지만 대출을 줄이고 있는 다른 은행들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되면 나 같은 서민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알아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1금융권이 대출 금리도 낮고 한데 2금융권 또 굉장히 높죠. 거기다가 이제 안 되면 사채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서민이 뭐 나중에 그래서 뭐 그 사채 써가지고 무슨 뭐 건날 들어오고 뭐 아유 그래가지고 뭐 또 자살한 분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막으려면 다 막든가. 결국에는 사채업자 배불러 주게 하는 정책 아니에요? 대출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이 사채업자들은 엄청난 부를 누립니다. 자, 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 9월 29일부터 이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보세요. 그러면 분양가가 4억이다. 그러면은 LTV가 40%면 원래는 시세가 9억이다 그러면 지금 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40%다 그러면 현행은 3억 6천이에요. 근데 분양가 기준이기 때문에 4, 46, 1억 6천밖에 안 되는 2억이 적게 되는 겁니다. 자, 분양가가 7억이고 시세가 14억이다. 자, 시세가 14억이다. 그러면 9억 이하는 뭐 40%, 9억 이상은 20%다 그러면 3억 6천에 1억이니까 4억 6천이 현재는 되지만 자, 어떻게 됩니까? 7, 4, 28, 2억 8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분양가가 8억이고 시세가 16이다. 그러면 분양가랑 시세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하면은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분양가로 해서 나올 것 같지만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15억 초과가 되는 건 아예 대출이 불가하다. 자, 이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지금 현행에서는 대출이 불가했는데 분양가 8억이고 시세가 16억이 넘어가는데 물론 잔금 때 15억이 넘어가니까 잔금 대출은 안 되겠지만 과연 중도금 대출까지 해소하느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또 대출 중단 사태 터지나 참 금융당국 추가 대책 초강수. 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금융위원장이 뭐 이렇게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지금 어제 나온 자료입니다만 어제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을 뭐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한 게 어떤 금융 관련돼서 회의를 한 것 중에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 너무 많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를 더 강화시켜라. 그래서 은행들에서는 어쨌든 간에 은행들이 볼 때 이 금융위가 굉장한 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상한선 작년 대비해서 5에서 6%를 넘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분양 계약금을 다 날리라는 얘기인데 전 재산을 날리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정책을 바꿔놓고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이 금융위원장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출을 중단 확산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가계대출 증가율 6%대 관리 유지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또 이 한국 정부 현재 가계부채 위험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요. 한국 가계부채 위험이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국의 주택대출 규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채 위험을 과소평가함에 따라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극명히 대비될 정도로 커졌다. 다른 나라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한 연구위원이 국제결제은행 기준 지난해 비교 가능한 주요 선진국 20개국 중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상승폭은 8.6%로 합니다. 노르웨이가 10.7%고 캐나다가 9.5%. 그러니까 선진국 20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이걸 좀 과소평가하지 말고 잘못하다가는 파산 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무래도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은행들에게 닥달하는 이유는 좀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크니까 대출을 쪼여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뭔가를 살 때는 작은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데 계약할 때는 대출이 얼마 될 걸로 알고 그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중간에 안 해주겠다, 덜 해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대출을 만약에 안 해주면 그거 더 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파산합니다, 가게가. 본인들 그 수치 맞추자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 대출을 안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어서 절대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잊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부동산 정책, 세법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라이브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